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전산해양공학과 근무 중인 김도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간단히 스마트 오션 모빌리티 제작용 비보강 곡판 부재의 압축 최종 강도 예측 기법에 대한 고찰 그리고 설계 경험칙 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설명에 앞서서 보이시는 QR코드가 있고요. QR코드를 클릭을 하시면 상세한 내용, 그 저널 퍼블리케이션 된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본 발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모양으로 표기가 된 부분들을 따라가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일단 컨텐츠는 서론, 그리고 방법론, 그리고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험과의 검증,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용자 가이드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인트로 부분은 연구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연구에 대한 이런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연구 목표,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QR코드는 여기 있고요. 이 QR코드를 이제 스캔을 해보시면 이 저널 페이퍼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음, 먼저 좀 살펴보시면 이제 곡판입니다. 커브드 플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박 그리고 해양 플랜트 구조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좀 예시를 보시면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라든지 이런 실린더리컬 타워 뭐 등에 많이 활용이 되고요. 좀 더 국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그 사이드 쪽에 빌지 스트레이크 부분이라든지 이런 스타운이라든지 미드십 섹션을 잘라 보시면 이런 곡면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 unstiffened, 그러니까 비보강이죠. 보강이 되지 않은 이런 곡판의 압축 최종 강도를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곡판을 정의하기 전에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평판의 경우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판의 길이 A, 그리고 판의 폭 B, 그리고 판의 두께, 그렇죠? T로 표현을 하고, 물론 이제 재료의 물성치가 있습니다. 물성치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시면요. 보통 이제 우리 용어로는 이제 베타 혹은 이제 플레이트 슬렌더니스 레이쇼라고 해서 판의 세장비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살펴보면 이 B over 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평판 구조물의 지오메트리를 표현을 해내고요. 그리고 오른쪽 텀, 그 우항을 보시면 이제 루트 속에 들어간 재료의 항복 강도, 그리고 E는 탄성 계수. 그렇죠? 그래서 지오메트리하고 재료적인 특성을 같이 포함해서 이 베타, 플레이트 슬렌더니스 레이쇼, 판의 세장비를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곡판을 보시면 뭐 B라든지 T라든지 요 나머지 내용들은 같고요. 한 가지 달라진 게 이제 이 측면 각도라고 해서 플랭크 앵글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 판의 세 장비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오른쪽 방금 나온 그림을 보시면 판의 세 장비를 이제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 최종 광도라는 물리량으로 봐주시면 될 거고요. 이거를 이제 항복 강도로 나눠놔서 1.0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석을 해본 결과 대다수의 이 현존하는 식들이 빨간 점선처럼 이런 두 레인지로 나뉘어서 특정한 베타를 기준으로 뭐 어떠한 베타보다 작을 때 그리고 클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식이 구분이 돼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경향을 보면 이런 구분 없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극복을 해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뭐 여튼 판의 세장비라는 이 파라미터가 자주 쓰인다. 그래서 두께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베타가 커진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베타가 커지죠? 베타가 커지려면 두께가 작아져야 됩니다. 베타가 커진다, 두께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강도가 자연적으로 낮아진다. 뭐 세대가 좀 다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책받침을 아는 세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얇죠, 책받침이. 그래서 굉장히 얇기 때문에 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한 탄성 거동을 보이게 되죠. 회복력이 크고요. 반대로 이제 두께가 크다, 아주 후판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베타 값이 작아지고요. 그러면 이 강도 값이 아주 높아지는 이런 소성 거동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금 설명드린 게 두께가 이제 두껍다.
그럼 베타가 작다, 소성 거동이다. 얇다면 책받침같이 베타가 커지고 elastic behavior가 보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베이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베이처가 당연히 커지면 모멘트 비너시아가 커지고요. 강도가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인플렉션 포인트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연속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시면 뭐 연구가 아예 없던 거는 아니고요. 왼쪽은 이런 평판, 그리고 오른쪽은 곡판에 대해서 현존하는 식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올 수는 없고 몇몇의 식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판의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베타를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베타의 레인지로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몇몇 식들은 이제 단일 베타로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 곡판의 경우도 주로 이제 베타를 쓰던지 혹은 이런 R over T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2018년에 평판에 대해서 압축 최종 강도를 예측하는 이런 경험식의 쉐입을 제공을 한 적이 있고요.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곡판에 좀 적용하는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이런 경험식들이 있는데 불연속적인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 변수가 또 많이 있습니다. 판의 aspect ratio라든지요. 혹은 뭐 어, 플랭크 앵글이라든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최종 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험하고 상세 검증을 한 게 아주 레어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하고 그리고 가이드까지 좀 제공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지금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계점으로 둔다면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런 곡판 부재의 압축 최종 강도 예측을 하기 위한 이런 설계 경험식을 개발하고자 하고요. 곡판을 구성하는 이 변수, 이 최종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 분석을 하고 그리고 설계 경험식의 검증, 실험을 통한 검증과 가이드를 제공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를 이건 목적이지만 모든 스코프를 만족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한 연구 범위는 하중의 경우는 이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압축이 가해지는 경우만 따져봤고 경계 조건은 단순 지지 가장 패시미스틱한 경우를 고려를 했습니다. 초기 결함의 경우는 이제 초기 처짐 그리고 잔륙력이 나뉘는데 평균 레벨 스미스식을 보면 되겠죠. 0.1 베타 제곱 t를 고려해서 초기 처짐을 고려했고 잔륙력의 경우는 본 연구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재료 경우는 이제 miles till 24 그리고 high 10 32 경우 두 가지를 적용을 했고 재료 커브의 경우는 이제 EPP 그렇죠? EPP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의 경우도 이거는 제한돼 있지만 굉장히 합리적으로 쉽스 offshore structure에 고려되는 이 레인지를 고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플랭크 앵글, 측면 각도의 경우는 45도보다 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0도부터 5도 간격으로 증가해 가면서 45도까지 고려를 해봤고, aspect ratio 같은 경우는 판의 이런 그 길이 그리고 폭의 비로 나타냅니다. A over B가 2하고 5인 경우를 논문에 실었지만 사실은 1, 2, 3, 4, 5 모든 경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의 세장비 베타의 경우도 이제 4보다 큰 경우는 아주 박판이라서 선박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자동차라든지 굉장한 박판이기 때문에 4보다 작은 경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플로우 차트를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영향도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요. 토탈 7가지 스텝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스텝으로는 우리가 구조물의 타입이라든지 기본적인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십의 이런 사이드 쪽에 대한 예시를 이제 본 연구에서는 다루고 있었는데 뭐 셀린저리컬 타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는 저희 연구 그룹에서 이제 퍼블리시한 다른 논문을 좀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는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곡판의 이런 structural characteristic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굳이 따지면 이제 기하학적인 그리고 재료적인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길이, 폭, 두께 그리고 측면 각도로 지오메트리가 이제 정의가 되고요. 재료 물성치 같은 경우는 항복 강도, 탄성 계수라든지 뭐 기타 이런 인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FE 엔지니어들은 또 이 SS 커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주로 이제 탄성은 뭐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 보통 Elastic Perfectly Plastic EPP라고 하는 모델을 가장 비관적인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많이 쓰곤 합니다. 주로 뭐 하드닝을 고려해서 바이리니어 쓰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제 케이스 2를 고려했고요. 하중 조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축 압축에 대한 경우만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또 중요한 게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게 합리적이어야 하고요. 논리적이어야 하고 결과물과 좋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해석 시나리오 선정 단계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뭐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2018년 저희 팀에서 이제 퍼블리시한 결과를 보시면 이런 변수 식별이라든지 샘플링 모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얻어진 변수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가 10,000개다, 100,000개다 이걸 다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특수한 이런 모든 상황을 좀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샘플링 테크닉에 대한 언급을 좀 해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판의 길이라든지 폭, 그리고 뭐 두께라든지 판의 세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런 probability density를 확인을 한 적이 있고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여전히 스텝 3에서 이제 저희가 먼저 고른 시나리오를 먼저 보시면 토탈 400 케이스를 해석을 했습니다. 판 길이 2 케이스, 그다음에 두께, 뭐 그다음에 측면 각도, 그리고 항복 강도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먼저 시나리오 디테일을 보기 전에 예측하고자 하는 결과물을 알고 가면 더 좋겠죠. 말씀드렸던 이런 판의 세장비 그리고 세로축은 이제 최종 강도의 레이쇼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는 이런 형상의 이 거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경험식을 개발하고자 하고요. 그 식의 형상도 여기 나와 있고 그 설명은 좀 이따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점들이 어떻게 분포되냐, 위치되냐 요런 것들을 이제 시나리오 셀렉션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선정된 결과를 보면 판의 길이 2 종류, 그리고 두께는 베타가 이제 두께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료가 바뀌면 이제 두께가 좀 바뀌어야 돼서 두께를 10개씩, 그쵸? 항복 강도는 2개, 그리고 플랭크 앵글은 10개 정도로 이게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토탈 400 케이스를 해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시면 이제 FE 엔지니어들이 또 궁금해하죠. 메쉬 부분도 FEM 해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선행 연구에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한 적이 있고요. 메쉬 사이즈의 경우는 최종 판의 최종 강도에 아주 이제 큰 영향을 주는데 특히 그게 박판일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요 보이시는 이 폭이라고 하고요. 판폭 방향으로 엘리멘트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number of element 10, 10개의 number of element가 보통 평판이나 곡판의 압축 최종 강도 해석을 할 때 제한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도 굉장히 판이 얇다면 10개보다는 더 올라간 20개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은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좀 살펴보면 재밌는데 발표 마지막쯤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보시면 이제 초기 결함의 경우는 버클링 모드를 이제 아이겐 버클링 해석을 통해서 이제 0.1 베타 제곱 T, 그쵸? 그걸 적용을 했다고 했고 잔류력은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경계 조건은 단순 지지고요. 그리고 FE 검증의 경우는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한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2018년에 박주신 박사님 팍 애널 2018년 논문을 참조를 해서 한 2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해석한 결과를 익스트랙트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심볼이 그쪽 해석 결과에서 얻은 추출한 결과 데이터고요. 이 실선, 선이 이번 저희가 추가로 해석을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잘 맞는 걸 확인을 했고요. 왼쪽은 일반적인 경향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스냅 스루, 스냅백, 뭐 2차 항복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박판의 경우입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튼 잘 따라감을 확인을 해서 우리 FEM 테크닉이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더 가셔서 이제 다섯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이 필요합니다. 많이 뭐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요즘 뭐 컨벤셔널 메소드도 있고 뭐 AI 적용 등등등 많이 있죠. 결국 우리는 뭐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싱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설계 공식의 이런 목적 형상을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베타라는 거는 재료의 특성 그리고 기하학적 특성을 고려했다고 했고 추가적으로 이런 측면 각도 효과를 좀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2018년에 했던 식들은 이제 베타에 대해서 그리고 초기 처짐에 대한 식이었다면 여기다가 피타를 추가를 해서 요런 형태로 식을 좀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제부터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정된 요 경험식, 설계식의 형상에다가 얻어진 결과들을 피팅하는 작업을 했고요. 세타가 0부터 이제 45도까지 쭉 늘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 일단 특수한 이런 예시만 들고 와봤습니다. 0인 경우는 이제 평판을 뜻하고요. 15도 돼 있는 거는 이제 곡판을 뜻합니다. 뭐 잘 맞는 걸 볼 수 있었고 R 스퀘어 경우에 뭐 거의 1에 근접하죠. 그리고 F1부터 F4까지가 이런 이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개수들인데 서브 코에피션트들인데 요것들을 따로 모아서 추가적인 식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잘 맞는다, 적용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뭐 나머지 케이스들도 다 확인을 해봤겠죠. 0도부터 뭐 10도, 15도, 20도 쭉 해서 45도까지 다 해봤지만 거의 잘 맞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나온 이 개수들을 한 번 더 프로세싱을 해줬고요.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면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잘 맞다고 했지만 여기 좀 서머리를 보시면 flank angle should be considered as an essential parameter. 자, flank angle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베타의 효과, 판세장비의 효과라든지 재료 항복 강도의 효과는 좀 무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small flank angle, 특히 0에서 한 10도 사이의 아주 작은 측면 각도를 가지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 하나의 예시인데요. 5도의 경우를 보시면요. 이게 좀 플럭추에이션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그쵸? 요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살펴보기 전에 일단 마지막 밸리데이션은 저희 실험은 아니고요. 다행스럽게도 2021년에 여기 부산대학교 팀에서 실험을 한 곡판 실험 결과가 있어서 요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영향도에서 좀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판 세장비 효과를 좀 봤는데 판의 길이 대 폭의 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하고 5 경우를 살펴봤고요. 살펴보니 거의 똑같은 점에 찍히죠. 그 말은 이제 판 세장비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재료 항복 강도의 효과도 이게 같은 점이 찍힐 수가 없는 이유는 재료 항복 강도가 바뀌면 베타 값이 같이 바뀝니다. 하지만 전체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트렌드 상에 같이 플랫이 같이 되죠. 그래서 재료 항복 강도 효과도 좀 미미했고 측면 각도의 경우는 아주 작은 경우 0에서 한 10도 사이를 제하고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커지는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도 커지고 요 경향을 보였지만 아래쪽 부분 5도일 경우 0에서 10도 사이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제 deflection shape이 아주 박판이기 때문에 압축이 가해짐에 따라서 초기에 생겼던 이런 deflection shape이 변합니다. 처음에 내려와 있다가 이게 하중이 가해지면 위쪽으로 들려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secondary buckling이라든지 snapback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좀 fluctuation 하는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careful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플랫을 따로 해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디테일드 애널리시스 부분에서는 이제 검증을 좀 해보고 사용자 가이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실험은 이제 말씀드렸죠. 21년에 부산대학교 팀에서 이렇게 굉장히 수고스럽게 실험을 해주신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이렇게 익스트랙트해서 들고 왔고요. 그래서 토탈 이제 9시나리오, 9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추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똑같이 저희 식에서 비교 검증을 하려고 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위쪽입니다. 요 경우를 잘 보시면 이제 플랭크 앵글이 2.86도고 A by B는 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검은 점이 실험 결과로 봐주시면 되고 다른 선들이 있지만 저희 경험식의 결과는 이 빨간색으로 된 이 라인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맞다고 저희는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의 경우도 요 플랭크 앵글이 약간 바뀌었지만 저희 결과 빨간색하고 검은 점이 잘 맞죠. 하나 정도 빼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도 이 경험식이 이 실험의 트렌드를 아주 잘 따라간다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실험과의 비교에서도 나름 잘 맞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마치고 예시를 간단하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 티피컬한 예시고요. 곡판의 이런 최종 강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런 이제 개발된 경험식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예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렌저리컬한 이제 곡판이 길이가 4,000, 폭이 800, 그리고 두께가 20mm라고 하고요. 그 컨테이너십 요렇게 생긴 빌지 부분에 이런 곡판이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도의 플랭크 앵글을 가지고 있고요. 재료 물성치는 이제 이 값은 이렇고 항복 강도는 이제 315, 그러니까 AH32를 썼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해진 하중이 아마도 이제 호깅 베닝 모멘트가 걸렸겠죠. 이런 그걸로 인해서 야기된 론지튜럴 컴프레션이 200메가파스칼이 디맨드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이프티는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lateral pressure 경우는 일단 무시를 좀 했고요. 전체적인 플로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풋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베타를 계산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베타 레인지인지, 왜냐하면 4보다 작은 경우만 우리가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식을 이제 활용을 해서 최종 강도값을 계산을 해낸다. 그리고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풀어보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데이터 한번 에코를 했고요. 베타를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1.56 정도가 나옵니다. 4보다 작죠? 0보다 크고. 그렇죠? 그래서 요 레인지에서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sub coefficient는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F1부터 F4를 불러오고 그리고 ULS Ultimate Limit State 그리고 최종 강도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F1부터 4까지 대입을 하고 수식을 계산을 해보면 0.91 정도가 나오고요. 그거에다가 이제 항복 강도 315였죠. 315를 곱해보면 최종 한계 상태가 290 메가파스칼 정도가 됩니다. 근데 주어진 하중이 200이었죠. 그래서 200하고 이제 289 캐패시티와 디맨드를 비교를 해보면 안전율이 한 1.44 정도로 안전하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면 되고요. 결론을 좀 내보면 한계가 명확했고요. 기존 경험식의 불연속성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그죠? 식을 이제 개발하고자 했고 변수 간의 이런 영향이 미비했었고 그리고 검증 등이 필요했고 가이드도 좀 미비한 상황이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 설계 경험식 개발하는 것 그리고 상세 분석 그리고 검증 가이드 제공을 목적으로 잡았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결론에서는 개발을 완료했고요. 잘 맞는 거 확인을 했고 그리고 최종 강도에 각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 제가 설명을 드렸죠. 플랭크 앵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스펙트 레이쇼 그다음에 머티리얼 이일드라든지 이런 건 좀 무시 가능했고 하지만 작은 측면 각도에서는 요게 좀 세밀하게 조사가 필요했다. 그렇죠? 접근이 필요했다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 가이드 드렸고 실험 검증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요. 향후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런 스몰 플랭크 앵글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잔륙력을 무시한다 했었는데 무시할 수 없겠죠. 이 영향을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축 압축만 이야기를 했지만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스마트 오션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합 하중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추가로 도출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제가 간단하게 드렸고요. 혹시나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논문을 읽으셔도 되고 여기 저희 연구실 링크를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